옛날 한국의 작은 마을에 한 오래된 저택이 있었습니다. 이 저택은 아름다운 외관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람들이 꺼리는 장소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서 일어난 수많은 미스터리한 사건들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서울에서 자란 도시 청년 민수는 이 저택의 소문을 우연히 듣게 되었고 호기심 어린 마음에 친구들과 함께 직접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수는 그의 가장 친한 친구 3명과 함께 주말을 이용해 이 미스터리를 풀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들은 각각 용감한 진우, 논리적이고 명석한 수빈, 그리고 겁이 많은 효진이었습니다. 주말 아침 그들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마을 사람들은 그들 무리를 보고는 뭔가 중얼거리며 수군덕거렸습니다. 한노파가 다가와 저택에 가지 말라고 경고하며 저택에서 일어났던 기이한 사건들을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와 친구들은 경고를 무시하고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저택에 도착하자 그들은 낡고 흐릿한 유리창과 휘어진 대문이 주는 으스스한 느낌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들어갔습니다. 저택 안은 먼지로 가득했고 오랫동안 사람이 지나가지 않은 흔적투성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은 그들이 저택에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람 하나 없는 날씨에 갑자기 창문이 흔들리고 벽지는 스스럼없이 벗겨지며 천장에서는 이상한 속삭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층층이 이 저택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자 갑자기 모든 조명이 깜빡이다가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붙잡고 손전등을 켰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희미한 불빛과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민수는 그 불빛을 따라가 보자고 제의했고 친구들과 조심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도를 따라 걷다가 그들은 큰 거실에 도착했는데 여전히 불빛은 더 깊은 곳으로 그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켠에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피아노가 놓여있었고 그 앞에는 먼지에 덮인 사진이 있었습니다. 수빈은 그 사진을 집어들고 조심스럽게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저택 앞에서 있는 한 가족의 모습이 보였고 가장자리에 작게 1923년 여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피아노에서 갑자기 스스로 건반이 눌리며 음울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라 물러났지만 곧 피아노가 계속해서 자신만의 곡조를 연주하는 것을 보며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효진은 겁에 질려 그만 나가자고 했지만 진우는 뭔가 중요한 단서를 찾을 것 같다며 계속 탐험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피아노 소리를 뒤로 하고 불빛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저택의 가장 깊은 곳에서 그들은 마침내 낡고 해진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에는 저택에 살았던 가족의 가장이 직접 쓴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가정사의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었으나 시간이 흐르며 점점 상황은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가족은 이해할 수 없는 병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밤마다 기이한 꿈을 꾸며 누군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두서없이 끄적인 문장들로 가득했으며 그들이 돌아왔다. 우린 벗어날 수 없어라는 섬뜩한 문장으로 끝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리며 방이 온통 차가운 공기에 휩싸였습니다. 이 저택의 비밀을 풀기 위해 그들은 점점 더 그 정체불명의 존재에게 휘말려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시간의 개념조차 잃은 책에 속해서 무언가가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저택의 숨겨진 방에서 마침내 그들은 놀랍고도 무시무시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데 그 다음 이야기는 또 다른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민수와 그의 친구들이 괜찮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날 이후로 그 저택을 찾는 사람들은 발길이 또 끊겼다고 합니다. 밤이면 으스스한 음악이 흐르는 저택, 그리고 복도 끝에서 속삭이는 누군가의 목소리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저택에 가보려는 겁은 없었다고 하네요. 혹시 알 수 없는 존재들이 아직도 남아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대학교를 서울에서 다니고 있는 평범한 남학생이다. 지난 여름 방학 때 친한 친구들끼리 강원도의 작은 산촌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그곳은 주위의 산과 계곡이 매우 아름다워서 자연을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마침 시험이 끝난 후라 스트레스도 풀 겸 우리는 그곳에서 며칠을 머무르기로 했다. 우리 일행은 모두 5명이었다. 나는 가장 친한 친구인 지훈이와 함께 계획을 세웠고 다른 친구들인 민수, 소영, 그리고 경민이도 흔쾌히 동참했다. 우리는 인터넷에서 괜찮아 보이는 펜션을 하나 예약했고 여행 당일 아침에 모여서 차에 올랐다. 강원도로 가는 길은 예상한 대로 조금 막혔지만 우리는 서로 대화를 나누며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가 넘어가고 있었다. 펜션 주인은 중년의 아주머니였는데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며 여러가지 주의사항을 설명해 주었다. 특히 산속이라 밤에는 기온이 많이 내려가니 따뜻한 옷을 준비하라는 말이 기억에 남았다. 펜션은 산 중턱에 위치해 있어서 주변 경치가 매우 인상적이었다. 우리는 짐을 풀고 곧바로 근처 계곡으로 향했다. 물소리가 청량하게 들리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마음까지 상쾌하게 해주었다. 우리는 한참을 거기서 놀다가 해가 저물 무렵에야 펜션으로 돌아왔다. 저녁은 직접 고기를 구워 먹기로 했다.
바비큐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밤이 깊어갔다. 주변은 어둠에 휩싸였고 먼 산에서는 풀벌레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왔다. 우리 모두는 이런 고요함이 꽤 마음에 들었고 그 느낌을 한껏 즐겼다. 그때였다. 펜션 아주머니가 당부했던 말이 불현듯 떠올랐다. 밤에는 가급적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경고였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지금 생각하니 다소 섬뜩했다. 호기심 많은 지훈이는 그럼 밖에 뭐가 있길래 나가지 말라는 걸까? 라며 웃어 넘겼지만 뭔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우리는 술을 마시면서 캠핑의 매력을 만끽했고 피곤했던 탓에 비교적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새벽 6회 갑자기 현관문이 덜컥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처음에는 바람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소리는 여전히 뚜렷했다. 누군가가 문을 열려고 하는 것 같았다. 심장이 쿵쾅거려서 다른 친구들을 깨웠다. 혹시 너희들 중 누구 문 열고 나갔던 거야? 내가 이렇게 속삭였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다. 결국 민수가 용기를 내어 현관문으로 다가갔다. 나머지 우리는 약간 뒤로 물러서서 상황을 지켜봤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을 때 거기엔 아무도 없었다. 대신 문 앞에는 낡고 해진 신발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그 신발은 이곳에 도착했을 때는 분명 없었던 것이었다. 한여름 밤에 어울리지 않는 두꺼운 겨울용 부츠였다. 우리 중 누구도 그 부츠를 본 적이 없었고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무언의 동의를 구했다. 그냥 장난일 거야. 경민이가 그렇게 말하며 신경 쓰지 말자는 듯 문을 다시 닫았다. 하지만 그날 밤 누구도 제대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창밖에서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린 것 같기도 하고 거실에 불이 깜빡거리는 것 같기도 했다. 우리는 모두 이상한 기운에 휩싸여 외출 생각을 완전히 버리게 되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최대한 빨리 짐을 싸서 펜션을 떠났다. 아주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할까 생각했지만 혹시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봐 말하지 않기로 했다. 차에 올라타서 돌아오는 길 모두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았다. 서울에 도착한 후로도 한동안은 그곳에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낡은 부츠의 주인은 누구였으며 그날 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다양한 추측이 가능했지만 진실은 아마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다. 그 후로도 우리는 종종 여행을 떠났지만 강원도의 그 펜션은 다시 찾지 않았다. 그곳에서의 신비롭고도 무서운 경험은 오랫동안 우리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 어쩌면 그건 친구들 사이의 끈끈한 우정을 시험하는 작은 사건이었는지도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 얼마 전 나는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스트레스가 많았던 나날 속에서 잠시나마 도심을 떠나 자연을 느끼고 싶다는 생각이었다. 그 마을은 소문에 따르면 매우 평화롭고 고유한 전통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적어도 하루 이틀 동안은 모든 걱정을 잊고 멋진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도착한 날은 해가 지기 전 황혼 무렵이었다. 서늘한 바람이 나뭇잎 사이사이로 불어오는 소리가 아주 기분 좋았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오래된 목조 건물들이 어둑어둑한 길거리에 줄지어 있었다.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대체로 친절해 보였고 지나가는 나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반갑게 인사했다. 나의 숙소는 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작은 한옥이었다. 주인 할머니는 소박한 웃음으로 나를 맞이하며 숙소를 안내해 주었다. 방 안에는 오래된 목재 가구와 전통 장식들이 놓여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고즈넉한 마당이 보였다. 할머니께서 밤이 되면 마을 한가운데 있는 고목나무에 가지 말라며 덧붙였다. 나는 이유를 묻자 그저 미소를 지으며 옛 이야기일 뿐이라며 말을 흐리셨다. 그 말에 호기심이 생겼지만 솔직히 피곤했던 나는 따뜻한 저녁 식사를 마치고 금세 잠에 들었다. 새벽녘 뭔가 이상한 느낌에 잠에서 깨었다. 창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바람 소리라고 하기엔 너무 규칙적이고 이상한 울음소리 같기도 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곧 괜한 호기심이 나를 불편한 감정으로 몰고 갔다. 저게 할머니가 말한 그 고목나무 때문일까? 결국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침대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섰다. 희미한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다. 소리가 들려온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고목나무가 뚜렷하게 보였다. 마치 거대한 그림자처럼 하늘을 향해 길게 뻗어있는 나무는 그 자체로 위압감을 뿜어냈다. 점점 다가갈수록 심장이 요동쳤다. 그곳에 마주한 건 사람이었다. 아니, 사람의 형상이긴 했지만 어딘가 현실적이지 않았다. 고목나무 아래서 낡고 해진 한복을 입은 여인이 울고 있는 모습이었다. 여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 긴 머리카락이 그녀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그 여인은 미동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무언가 중얼거렸다. 마치 무슨 저주를 외우듯이. 끔찍한 울음소리는 전보다 더 크게 들렸고 공기는 얼어붙은 것처럼 차가워졌다. 나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났고 나무에 기대어 있던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이 드러났다. 어두운 달빛 아래에서도 그 세세한 윤곽과 눈빛이 느껴졌다. 죽음을 상징하는 듯한 그 눈은 나를 꿰뚫어보는 것 같았고 갑작스러운 공포가 밀려와 도망치고 싶었지만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질 않았다. 뒷걸음치다가 넘어진 나는 정신없이 땅을 기어가다가 간신히 일어나 숙소로 도망쳤다.
숨을 고르며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문을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썼다. 심장이 요동치다 못해 터질 것만 같았다. 두려움에 휩싸인 채로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잠시도 눈을 붙이지 못한 채 해가 뜨기만을 기다렸다. 밝아온 새벽,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여전히 고목나무는 그 자리에 있었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화로워 보였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을 떠나기 전 할머니께 어젯밤 있었던 일을 전해드렸지만 할머니는 그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 나무는 오래전부터 우리 마을을 지키고 있단다. 떠나간 이들의 슬픔과 사연을 모두 담아두고 있지. 하지만 누구도 그 사연의 진실을 알지는 못해. 그 말을 듣고 마을을 떠나면서도 나는 한동안 그 여인의 모습이 잊히지 않았다. 아마도 그 마을은, 아니 그 고목나무는 무언가 존재하지 않는 듯 싶었지만 실은 그 자체로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도시로 돌아와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가끔씩 그 울음소리가 귓가에서 맴돌곤 했다. 그리고 문득 할머니의 말이 기억났다. 가끔 그리운 사람들이 떠올리게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한 의지가 담긴 은연 중의 메시지 혹은 오래 지난 이야기의 흔적일지도 모른다.